안녕하세요, 김박미쌤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다양한 활용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위 취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맞죠? 네, 해볼게요. 질문 주세요. 학점은행제의 학위 종류와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위 종류와 조건. 일단 대학교는 2년제, 3년제, 그리고 4년제 대학교로 나눠지죠. 학점은행제도 마찬가지로 2년제 전문학사, 그리고 4년제 학사학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년제 기준이다 보니까 80학점만 있으시면 학위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학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140학점이 있으셔야지만 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전공, 일반, 교양이 나눠져요. 그래서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5학점이 필요하고요. 학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전공 60학점, 일반 50학점, 교양 30학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전공 학점 안에 전공 필수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것만 맞추시면 전문학사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혹시 전공과는 관련 없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또 달라요. 전공이 정말 무수히 많아요. 학사학위에서도 전공이 굉장히 많고요. 전문학사에도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저희가 첫파, 지난화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거지만 대표적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공은 경영, 그리고 실습이 포함되긴 하지만 사회복지, 아동, 심리, 컴퓨터, IT 이쪽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다른 공과 계열, 전기, 건축, 혹은 실용음악, 재즈 이런 다른 전공들은 오프라인 출석이 병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공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죠. 네,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 대부분이 학점은행제라 하면 불이익이 많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던데 혹시 불이익 같은 게 또 따로 있나요? 사실 불이익이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플래너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똑같아요. 그냥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장이랑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편입을 한다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전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 지원이 가능하긴 하고요. 출신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 이런 일들은 온라인상에서는 되게 많은 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출신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차이예요. 이거는 다른 화에서도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거라서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정말 그냥 출신의 차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차이니까요. 아니면 정말 좀 고지식한 분들, 그 면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크게 정해져 있는 그런 불이익 같은 건 없다고 보셔도 돼요. 높은 상위권 대학으로 당연히 편입도 가능하고요. 대학원도 가실 수 있고. 혹시 그러면은 이런 분들께 학점은행제를 하는 게 좋다 또는 이런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는다 같은 게 있을까요?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추후에 제가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저는 학점은행제를 시킬 것 같고요. 왜냐면 일단 대학교 지금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학교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졸업장을 받는 대신에 또 오랜 기간 2년, 3년, 4년 또 학년을 모두 다 채워야지만 졸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추천을 드리는 분들이라고 하면 편입의 목표를 좀 두고 계신 분들 혹은 대학원의 목표를 두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빠르게 좀 취업을 하고 싶다거나 혹은 회사에서 학력을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원래도 많았지만 지금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기간에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셔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좀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학위뿐만 아니고 자격증 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추천을 하고 싶긴 하지만 오늘은 학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학위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편입으로 친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학력 조건만 갖추고 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또 등록금도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학위 취득이 목표이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뭐 학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학교 네임밸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진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교육부 장관 명의로 학위가 나오지만 당연히 네임밸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상위권 대학교에 비하면. 그래서 좀 높은 대학교 스카이급이나 혹은 뭐 아무튼 뭐 네임밸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대학교를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추후 편입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고요. 저는 사실 추천한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자문제도 행정 절차 같은 경우는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쵸? 혹시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을까요? 행정 절차라고 하면 아마 대표적으로 학습자 등록, 그리고 학점 인정 신청, 그리고 학위 신청, 그리고 학위 수여까지 이렇게 총 4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냥 쉽게 말하면 대학교의 입학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뭐 학점 인정 신청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4번,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총 4번밖에 없으시고요. 이걸 놓치면은 그만큼 더 딜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학위 신청하기 전에 최소 75일 이전에는 학습자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학습자 등록을 안 하셨다고 해서 수업을 못 듣는 개념은 아니에요. 수업을 먼저 신청하고 듣더라도 추후 학습자 등록을 하시면 자동으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본인의 목표에 따라서 목표하는 기간이 있다, 언제까지는 학위를 취득해야 된다, 그런 목표에 따라서 수업 신청은 미리 하셔도 괜찮고요. 수업을 다 듣고 나면 때에 맞춰서 학점 인정 신청해 주시고, 학위 신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총 2번밖에 없어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달에 학위가 나오고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때 하시는 분들은 2월에 학위가 나오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1, 4, 7, 10 이 기간 안에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일상이 바쁘신 분들은 일정을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목표했던 기간보다 최소 6개월 정도 딜레이 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플래너, 멘토와 같이 하신다면 일정에 맞춰서 연락도 다 드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까지도 다 안내해 드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래너 선택 기준. 플래너 선택 기준이라고 하면 일단 플래너는 따로